안녕하세요. OX 문제풀이 강의 진행을 하겠습니다. 강의는 칠판으로 진행을 할 거고 6회 동안 홀수번 위주로 저희가 연습을 할 거고 짝수번은 여러분들 풀어오시고 질문 있으시면 홈페이지에 또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 홈페이지는 JHJ 그룹 말하는 거고요. 네, 문제 풀면서 이론 강의하고 다르게 여기서는 문제풀이 스킬을 잡아드릴 거예요. 그리고 간단하게 내용 정리도 같이 해드릴 겁니다. OX 문제집은 진도 순서에 따라서 주로 기출문제를 모아놓은 겁니다. 그 최신 기출.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연습하게 되는 지문들은 대체적으로 기출인 거예요. 이게 다음 달에 기출문제 강의를 또 하는데 그것도 기출문제집이에요. 그거는 이제 옛날 기출을 볼 거예요. 여기서는 최신 기출을 보고 강의 내용은 겹치지 않고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참고로 문제풀이 강의는 지금 하는 OX, 그 다음에 다음 달에 하는 기출문제풀이, 그 다음 달에 하는 객관식 문제풀이, 그리고 매월 하는 월말 모의고사 가 있어요. 맨 마지막에 하는 객관식에서는 기출문제 빼고 우리가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OX 문제집의 앞부분은 이거 단고나 할 때 정리해 보시라고 각 조문과 판례노트 번호를 챕터별로 모아놨습니다. 지금 이제 판례 강의 거의 종강을 했고 조문은 기본 강의 조문 특강까지 다 끝나서 여러분들 2회 독을 하면서 좀 이쁘게 정리하고 하이라이트하고 그런 작업을 하고 계실 건데 그때 또 참고해 보시라고 넣어놨어요. 앞에 이제 10페이지. 요거 문제집을 보실 때 하나 제가 추천드리는 게 얘네들은 말고 객관식하고 월말모고는 진짜 문제 풀듯이 풀어보시고 제 개인적인 조언입니다만 OX하고 기출은 난 이거를 이제 문제 풀지 마시고 책 보듯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조문 노트 본다, 판례 노트 본다라는 개념으로 맞고 틀리고 해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위에 지문을 한번 읽어보시고 해설도 그냥 바로 같이 읽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공부했던 조문을 이렇게 적용을 하고 이런 식으로 되는가를 감을 잡는 거죠. 그게 또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수업을 하면서 이게 다 우리 기본 강의 조문특강 그 진도표란 말이에요. 같이 단거나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업 시간 동안. 문제풀이 연습은 여기서 월말모고나 객관식에서 해보시고 시간 정해갖고 정답 맞추는 거. 챕터 1 절차 청취. 그리고 이거는 뭐 기본 강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출문제가 제가 조문형, 판례형, 사례형으로 나눠놨어요. 그걸 OX 문제집에 다 옆에다가 써놨습니다. 이건 조문형 문제다, 판례형 문제다, 사례형 문제다. 그래서 본인이 약한 파트가 항상 있으시더라고. 그것도 단거나 할 때 내가 잘 해설을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은 또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겁니다. 이거 절차 총칙은 옆에 다 써놨지만 거의 대부분이 조문형 문제예요. 제일 처음에 나온 게 당사자인데 개념 정리 잠깐만 하고 들어가자면 이거 우리가 능력이란 거 배웠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능력이라고 했었지. 대표적으로 3조, 4조, 5조. 미성년자는 멍청해서 절차를 밟을 수 있는 능력을 주질 않아요.
4조는 비법인은 또 그냥은 안 주고요. 그 누구하고 서면을 왔다 갔다 할지 모르기 때문에. 5조는 제외자면은 서면 왔다 갔다가도 너무 불편해서 안 주고요. 이들이 이제 능력이 결여된 자들이고 이 능력을 보완하는 게 대리인입니다. 너는 못하니까 똑똑한 애 데려와라. 얘 같은 경우는 법정 대리인 데리고 와야 되고, 여기 같은 경우는 대표자나 관리인 데리고 와야 되고, 여기는 특허 관리인 데리고 왔어야 됐어요. 능력이 부족한 거를 대리인으로 메꾸는 라인이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이거 3조, 4조, 5조를 우리가 기본 강의에서 뭐 다른 표현은 절차 능력이라고도 했었거든요. 능력 하나만 더 알아두세요. 내 기본서 보면은 뭐 당사자 능력, 권리 능력, 절차 능력해서 3가지 능력이 나오는데 당사자 능력 그냥 빼고 시험용만 잡아드릴게 이제 문제니까. 권리 능력 하나를 더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뭔지 알 거야. 이쪽은 권리 능력과 절차 능력이 다 있어야 되는 거. 이쪽은 절차 능력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여기는 출원인이나 특허권자만 할 수 있는 절차. 그게 대표적으로 이게 특허 출원. 여기 대표적인 게 특허 무효심판 피청구인. 그런 것은 권리 능력도 있는 자가 할 수가 있어. 그리고 이 권리 능력이라는 것은 민법에서 배우셨지만 그 등록번호 나오는 애들이 권리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게 법인 등록번호, 주민 등록번호거든. 법인 등록번호를 법인이라고 하고요. 주민 등록번호를 자연인이라고 합니다. 이거 번호 있는 애들만 출원이나 특허 무효심판 피청구인이나 이런 게 될 수 있다. 여기는 그런 거 없는 사람 될 수 있다. 여기서 했었지. 4조 비법인도 이 절차들은 밟을 수 있다. 여기까지가 당사자가 절차를 밟는 필요한 자격. 1번 문제. 난 이건 깜짝 놀랐는데 미리 말씀드릴게요. 제가 올해 기출문제 풀이를 무료 특강으로 올려놨습니다. 벨리사 스쿨 가시면 보실 수 있는데 그걸 왜 올려놨냐면 거기서도 제가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들이 지금 기본 강의, 조문 특강, 판례 강의 다 들었는데 그럼 내가 공부를 잘했는지를 위해서 기출문제를 연습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연습이 안 돼. 뭐가 좀 잘 안 풀려. 그게 올해 기출이었거든. 무슨 소리냐. 올해 기출이 조금 아쉽게도 가장 많이 복수 정답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전항 정답이 있었고 좀 아쉬운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부가 잘못된 게 아니라 기출문제가 조금 아쉬운 문제들이 있어서 조심하셔라. 공부는 잘 되고 있다. 이런 취지로 제가 기출문제 풀이특강을 무료로 하나 올려놨어요. 이게 올해 기출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도 좀 얘기를 하는데 나는 이거 다시는 반복 출제 안 될 것 같아요. 보면 1번 문제. 국립대학 법인은 출원인 특허에 관한 심판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이거거든? 출원인 얘기 나오자마자. 그래서 절차 능력과 권리 능력 둘 다 있어야지가 이거 할 수 있는데 이 권리 능력과 절차 능력이 다 있냐 이 문제야. 근데 거기서 나온 게 국립대학 법인이라고 나와서 제가 좀 너무 아쉬웠었습니다. 이건 나도 모르는 내용이거든요. 나도 관심 없는 내용이고. 저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지금 서울대학교를 갖다가 나라 거가 아니라 법인화 해놨습니다. 그 막 투쟁하고 해서 뉴스 나왔었는데. 그래서 옛날에는 국립대학이 지들이 독자적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나라 거여갖고 지들 이름으로 이런 거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법인화 해놔갖고 서울대학교하고 무슨 대학교 두 개가 법인화 됐나 봐 지금. 그래서 법인 등록번호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아니라 서울대학교 같은 서울대학교 법인 이렇게 만들었더라고. 그걸로 이제 출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내용이야. 그러니까 국립대학 법인이라는 게 생겼다는 내용인데 이게 왜 특허법 문제지? 난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뭔지 알겠어요? 서울대학교 얘기입니다. 그리고 더 아쉬운 건 여러분들도 이제 곧 변리사가 되실 건데 서울대학교건 사립대학교건 다 자체적으로 산학협력단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걔네들이 법인 등록번호 갖고 있어요. 다 그걸로 출원합니다. 그러니까 실무하고도 안 맞는 거야. 얘의 초점은 국립대학 법인은
등록번호가 있어서 권리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할 수 있는 애다. 이렇게 권리 능력 문제였습니다. 아, 2번도 깜짝 놀랐어요. 2번까지는 볼게요. 이거 원래 제가 홀수법만 볼라 했는데 이것도 올해 기출인데요. 우리나라와 조약이나 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국가가, 이게 조약이나 협정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게 비동맹국이라는 소리입니다. 자국의 법률에 의해서 해당 국가 내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우리나라 국민에게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 이거를 상호주의라고 해요. 뭐 별도로 동맹은 체결하지 않았지만 걔네들이 우리나라 국민을 좀 잘해주고 있어? 그 우리도 너네 국민 잘해줄게. 이 쌤쌤하는 거. 그 국가의 국민은 우리나라에서 특허의 출원이나 심판과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여기가 25조 얘기입니다. 이 25조가 이거 하는 거지. 제외자면서 외국인이면서 동맹을 맺지 않은 쪽 나라의 국민이면 특허권 안 주겠다는 거야. 거기서 제목이 권리 능력처럼 써 있어. 그래서 마치 여기 위반되는 게 여기 위반인지 그 내용이긴 해요. 이거 우리 기본과외나 조문특강에서 많이 했지. 무슨 소리냐면 여기에 있는 권리 능력이나 여기에 있는 절차 능력에 문제가 있으면 이걸 방식 요건이라고 합니다. 방식에서 문제가 되면 반려 아니면 무효야. 이거 내가 기본과외나 조문특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것을 어떤 게 반려사유고 어떤 게 무효사유인지 구분하면서 외울 필요는 없고, 제가 지적해 드린 거는 좀 외우면 좋은데 어쨌든 방식 사유 중에 하나다 이렇게 봐도 좋거든. 얘는 거절 이유라고. 그래서 여기 문제는 방식 요건과 우리가 거절 이유 같은 걸 본안 요건, 실체 요건이라고 하거든요. 본안 요건의 구분 문제입니다. 이걸 실체 요건이라고도 하고, 지금 문제는 거절 이유. 그래서 내가 근데 이게 왜 깜짝 놀랐냐면 문장이 너무 좀 어색해요. 그래서 25조 얘기를 하면서 밑에서 뭐 당사자가 될 수 있다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출제했으면 또 괜찮을 것 같은데 25조에 위반되면 반려된다. 뭐 이렇게 했으면 뭔 소린지 이해가 될 것 같은데 25조를 뭐 만족하는데 당사가 될 수 있다 하니까 뭘 묻는 건지 난 이해가 안 됐다. 무슨 소린지 이해되겠어요? 어쨌건 요 얘기입니다. 그리고 팁 하나 드릴게요. 지금 2번 문제 같은 경우 문장이 좀 길었지. 문제에서는 전제 조건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경우, 무슨 면, 무슨 때. 이거 하면 앞문장 읽자마자 어떤 상황인지가 캐치가 되면 공부 끝난 거야. 이거 읽자마자 앞에서 뭐 조약이나 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고 니들 국가가 우리나라 국민 해줄 거야 하자마자 25조가 떠오르면 공부가 완성된 겁니다. 그 전제 조건은 읽고 앞에서 캐치해서 무슨 상황이구나 해서 바로 넘어가서 결론 쪽 여기를 정답 찾기. 집중하면 문제 풀 때 되게 쉬워져요. 빨라지고요. 그거 계속해서 무슨 소리인지 보여드릴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2번은 무슨 경우까지가 25조의 상황이었었고요. 25조는 거절 이유이기 때문에 방식 요건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려되거나 뭐 무효되거나 그러질 않아요. 반려되거나 무효되지 않는다는 것을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맨 문장에 출원인이 될 수 있다가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거고, 이 말이 이꼬를 방식 요건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소리였다고요. 근데 좀 어색하게 출제돼서 시험장에서는 조금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 됐습니다. 여기다 써드릴게.
이 방식과 무관을 무슨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출원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네, 당사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대리인. 뭐 이것도 잠깐만 내용 정리하고 갈까요? 내가 이건 그냥 말로만 할게요. 만약에 권리 능력이 없는데 출원인을 하려고 하면 반려됩니다. 실무에서는. 그냥 알아만 두시고요. 그 다음에 3조가 법정 대리인 안 데리고 오면은 무효되는 거고, 4조가 대표자 안 데리고 오면은 이거 내가 사견으로 말씀드린다고 했었죠. 이것도 무효될 거고요. 그 다음 5조가 특허관리인 안 데리고 오면 이건 반려됩니다. 그것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거 됐어. 그 다음에 대리인. 대리인은 이거 당사자가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던가, 아니면 당사자가 최소한의 능력은 있지만 더 나은 품질을 받기 위해서 네가 해라, 아니 귀찮다 네가 해라, 이런 걸 대리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리인 쟁점은 얘가 대신할 수 있는 게 어디까지인지 그 권한으로 시험 문제 나온다고 했었지. 법정위하고 이미 나누고, 요 법정위는 친권자와 후견인 나눠서, 친권자 같은 경우는 민법에서 나오지만 제한이 없어요. 다 할 수 있고요. 후견인 같은 경우는 민법에서 나오지만, 다만 이제 우리 시험범위 아니어서 공부는 안 하겠지만 간혹가다 후견 감독인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우리가 특허법에서는 상대방이 나한테 어택건 거, 그러니까 내가 미성년자야, 상대방이 내 특허에 대해서 무효 심판을 걸어, 그럼 그거에 대해서 당장 응대하는 것은 후견 감독인 동의 없이 바로 할 수 있다. 긴급한 상황이니까. 그게 시험 문제 맨날 나오는 거예요. 상대방이 청구하거나, 아니면 특허 취소 신청은 신청이라고 하죠. 상대방이 신청한 절차에 대해서는 후견 감독인 동의 없이도 할 수 있다. 임의 대리인은 하나 위임장 받아와야 돼. 이거 할 수 있다, 이거 할 수 있다. 법정 대리인은 법에 뭐 할 수 있다가 정해져 있는 거고, 임의 대리인은 법에 안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니들끼리 계약서 맺어서 다 가져와야 돼. 위임장 가져와야 되고. 그 다음에 본인한테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 절차는 특별한 위임장 가져와야 돼. 진짜 본인이 이거 시킨 거 맞아? 이게 출전투 신청 후 불복. 특별 위임장. 그 다음에 사건마다 위임장 안 가져와도 돼. 되게 편한 게 있어. 그게 포괄이임 미리 받아놓을 수가 있어. 요거의 핵심은 민법하고 좀 특이해갖고 잡아놓으라고 했었는데, 사건을 특정하지도 않고 장래 모든 거에 대해서 얘가 다 대리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포괄이임 제도라고 합니다. 요 라인이지. 그리고 요런 거 얘기할 때 위임장이나 특별위임장은 전부 다 서면으로 증명해야 되지, 뭐 구술이나 이런 거 안 된다. 그 라인. 문제 보겠습니다. 홀스범 위주로 보겠습니다. 11페이지 1번. 국내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 제내자라고 하는데,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것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위임받았다라는 게 임의 대리인 얘기하는 겁니다. 법정이냐 임의냐 나눠. 그리고 이런 거 시험 문제 자주 나오거든요. 임의도 특허관리인이냐 제내자 임의 대리인이냐 이렇게 나눠지는 건데, 과거에는 특허관리인 같은 경우는 법정 대리인 수준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 개정이 돼서 특허관리인도 제내자 임의 대리인하고 똑같습니다. 그거 틀린 문제 나오는 것만 조심하시고, 특별히 권한을 위임받는다는 게 특별위임장입니다. 출전투 신청 불복 얘기하는 거예요. 출원의 변경 포기 취하를 할 수 있다. 이거 문제는 이거야. 지금 출원의 변경 포기 취하가 출전투 신청 후 불복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문제였습니다. 출원의 변경 포기 취하고, 존이 존속기간 취하, 출원 취하, 특이 특허권 포기, 율전특 신이 신청 취하, 청구 취하, 무가 국내 우주하거나 국내 우주 취하, 불이 거불심, 복이 복대리인 선임.
6조 암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무슨 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까지가 전제 조건 쪽이고 읽자마자 6조 얘기부터 해서 결론 가서 출전투 신청 불복 잘 써놨는지 식으로 문제 푸는 게 이게 문제풀이 스킬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아직 당연한 건데 단권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단권화 할 때 그래서 제가 그거는 개인 성향이 크기 때문에 본인이 좀 잡으셔야 되는 건데 잘 안 잡히면 기출문제집이나 OX 문제집을 보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게 문제를 풀면 내가 뭘 단권화해야 될지가 좀 감이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상태를 만들어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전제 조건 읽자마자 아 요거 6조겠구나가 떠오를 수가 있어야 된다고. 그런 목표로 자신한테 맞는 단권화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하는지는 본인마다 스타일이 굉장히 달라. 뭐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필기 스타일이어갖고 필요한 뭐 OX 문제나 아니면 그림이나 이걸 다 포스트잇이나 노트로 해서 다 때려 붙였다고 종노트에. 그리고 한 번 외워주면 안 까먹는 게 있어. 그럼 그런 거 하나씩 다시 떼는 거야. 단권하는 게 하여튼 얇게 하는 거거든요. 내가 드린 많은 자료를 하나를 묻혀서 얇게. 이게 머릿속에 각인된 건 떼는 게 얇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거를 푸는 게 아니라 단권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게 읽으라는 거야. 이거는 문제 푸는 식으로 접근하기보다. 근데 만약에 문제를 풀고 싶으면 우리 자 있잖아요. 밸런스쿨 자 이렇게 대놓고 보시면 되는 거고 밑에 대놓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3번 제내자와 제외자가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무슨 경우 나왔는데 이것만으로 문제가 뭔지 모르겠어요. 전제 조건이 너무 짧습니다. 그냥 공동 출원이어서 좀 더 읽어봐야 될 것 같아. 11조이란 각호에 규정된 절차를 제외하고 11조이란 각호가 이게 출전투 신청 후 불복에서 특복받은 겁니다. 특별인정하고 비슷한 거죠. 제내자는 단독으로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있지만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야. 이게 참 좋은 문제면서 어려운 문제인 건데 심사기준 문제입니다. 심사기준이라는 게 법과 판례를 통해서 실무 매뉴얼을 특허청에서 만들어 주신 거고 사실은 시험 문제 나오면 안 되는데 법과 판례를 사례화한 이런 좋은 문장이 있다 보니까 간혹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월쯤에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릴 건데 이거 보세요. 이거는 두 가지 논리가 겹쳤어. 하이브리드 문제야. 그래서 참 좋은 문제라는 거거든. 하나는 뭐냐면 이거 하는 거야. 이거 우리 조문특강에서도 많이 했다. 이 나눠서 이게 국적하는 거, 내국인, 외국인. 그 다음에 이거는 주소하는 거, 제내자, 제외자. 그래갖고 5조 있지? 혼자서 절차 밟으면 안 된다. 5조는 여기 라인. 제외자면 내국인도 걸리는 거야, 5조는. 외국인도 걸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하고 똑같은 게 206조. 이게 PCT 국내 단계 진입이지? 그 다음에 이거 25조. 이거는 제외자라 할지라도 내국인이면 안 걸려. 제외자면서 외국인이면서 비동맹이어야지 걸리는 거. 이건 뭐 시험 문제 나옵니다. 주소 따지고 국적 따지는 문제. 그 중에 얘 제외자, 제내자. 주소 따지는 게 앞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는 이제 대표하는 거 11조. 쟤 누군데? 아는 애야? 근데 쟤는 어디 가냐? 짐 치우고 있어? 근데 쟤는 자기 사물함을 갖고 온 거야? 어? 자취방 간다고? 아니 그게 아니라 저게 지금 우리 열람실에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 쟤는 자기 사물함이 있는 거네. 그러니까 자기 거잖아. 아, 저런 거 갖다 놓은 애들도 있어? 잘했어. 우리가 내일 그 인마이제이 독서실들하고 룸하고 여기 베레스스쿨 2층 열람실 전체적으로 대청소합니다. 그래서 그 인마이제이 쪽은 우리가 프리미엄 살균 청소 그거 들어가고 우리 2층 열람실도 전반적으로 2차 시험이 끝나서 할 거니까 자리 조금만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더 깨끗하게 해드릴 거니까. 네, 그 다음이 이겁니다. 11조. 이건 당사자가 2인 이상인 경우예요. 이걸 복수 당사자라고 하고 시험 문제는 보통 이걸로 많이 나올 거예요. 공동 출원했다. 네, 이그젠플이라고 할까? 보통 11조 문제 나오면 공동 출원을 많이 내시더라고. 그러면 이거는 대표자를 선임하면 대표자를 선임했다는 게 무슨 뜻인지 우리 기본概조문 특강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나랑 얘랑 출원하는데 얘가 어리버리해. 그럼 너 아무 짓도 하지 말라는 거야. 내가 다 할 테니까. 너 나서지 말라는 거야. 그게 대표자를 선임하는 거예요. 서면 쓰지 말라는 거지. 대표자 선임하면 대표자만 절차를 밟을 수 있고요. 대표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각자가 절차를 밟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얘도 서면 낼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다가 얘가 헛소리 하면 나도 피해오는 거야. 다만 11조이랑 같고지 출전투 신청 후 불복에서 특복된 거는 대표자라 할지라도 특별하게 위임장 받아와야지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이 해야 됩니다. 이거랑 짬뽕된 거야. 그래서 여기서 출전투 신청 후 불복 제외하면 대표자가 없으면 각자 할 수 있어? 각자가 혼자서 할 수 있다는 소리야? 근데 그 각자가 제외자야? 그럼 제외자는 얘가 혼자서 할 수는 있는데 얜 특허관리인을 데리고 와야 돼. 그래서 내가 그림을 그려볼게. 이 갑하고 을하고 공동 출원했어요. 갑이 제내자고 을이 제외자라고 할게. 그럼 얘가 을이 심사 청구를 하고 싶어. 심사 청구는 출전투 신청 후 불복에 해당 안 되잖아. 얘가 혼자 할 수 있는 거야. 혼자 할 수 있는데 얘가 제외자면 이거 반드시 특허관리 필요해. 특허관리인 없이 을이 혼자 심사 청구하잖아. 반려돼. 반려되는 이유는 출전투 신청 후 불복이 아니기 때문에 갑 없이 할 수는 있지만 5조 위반이라는 거야. 이거 뭔지 알겠지? 하나 더 해볼게. 여기서 갑이 출원 취하를 해. 취하는 출전투 신청 후 불복의 출이잖아. 이거는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지 않으면 혼자 못해. 그럼 이거 하면 바로 안 된다는 소리야. 뭐 안 되는 거는 반려 아니면 무효인데 그건 내가 얘기 안 해준 거는 구체적으로 안 잡아도 돼. 하여튼 방식 위반이라는 소리야. 뭔지 알겠지? 이거는 11조 위반. 이거는 5조 내용. 하이브리드 문제. 뭔지 알겠지? 그 다시 읽어볼게요. 제내자와 제외자가 공동 출원한 경우 11조이랑 각호의 제외를 하고 이게 여기야. 각호 제외하고 대표자 없으면 각자 할 수 있는데 제내자는 단독으로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있지만 맞지? 이거 대표자 선임 없으면은 제내자는 할 수 있잖아. 근데 제외자는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 국내에 체류가 이거 5조잖아요. 제외하고는 특허관리인 선임하지 않고서는 혼자서는 못한다. 이 맞는 말이라고. 5조 위반이니까. 아주 좋은 문제였습니다. 5번. 제외자인 국제특허 출원에 국제특허 출원하자마자 PCT 문제 나오면은 요것만 보고 이제 한번 필기 지우고 가겠습니다. PCT는 우리가 파트 1, 2, 3, 4로 나눠서 했었고 각 파트마다 문제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읽어서 이건 어디 쪽 파트겠구나가 머릿속에서 연상이 되시면 문제 풀 때 훨씬 더 좋아요. 파트 1은 이게 출원하는 거였었지. 요거에 대해서
방식하는 거였었어요. 보완명령, 보정명령 하면서 출원일자를 언제로 잡을지. 파트 2는 국제 단계에서 심사하고 공개하는 거. 심사와 공개. 그다음에 예비 심사도 하나 있었고요. 예, 그리고 파트 3는 이제 국내 단계라고 합니다. 진입. 파트 4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출원한 거하고 다르게 특별하게 취급하는 걸 특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또 문제풀이 스킬로 또 얘기가 나올 건데 이게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만 교수님들께서 보통은 여기 파트 1, 2 문제를 내실 때는 국제출원이라는 단어를 쓰시더라고. 그리고 파트 3, 4 문제 내실 때는 국제특허출원이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단어만으로도 어떤 쟁점이겠구나 예상하실 수는 있어. 참고로 국제특허출원이라는 것은 국제출원 중에서 대한민국이 지정국으로 들어간 것을 국제특허출원이라고 합니다. 제외자인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기준일까지는 아이고 이거 기준일 얘기 나오자마자 이거 특례 문제야. 파트 4. 그럼 파트 4는 단순 암기였었어. 그래서 그 날짜 암기였거든요. 공지에 주행하려면 기준부터 30일. 제외자는 기준부터 2개월. 그거였거든. 특허관리 선임. 5조 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관리인에 의하지 않고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있으나 이거 맞지? 이거 조문특강에서 되게 많이 했었죠? 국내 단계 진입할 때에는 특허관리인 없이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203조 서명과 번역문은 특허관리인 없이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기준부터 2개월 이내는 이제 특허관리인 데리고 와야 되는 거고 201조 1항에 따라 번역문 제출한 제외자는 기준부터 2개월. 이거 2개월 체크해야 돼. 문제에서 날짜만 나오면 무조건 OX 하세요. 날짜 바꿔치기 한 문제 매년 2문제 정도씩은 나옵니다. 2개월 잘 돼 있네. 네, 특허관리를 선임해서 특허청자에게 신고해야 된다. 그리고 기출문제를 보시면 저는 이제 월말 모의고사에서는 묻는 바 한 3개까지도 주기도 하는데 연습하시라고. 기출문제에서는 보통 한 2개까지 나옵니다. 이게 지금 묻는 바가 2개인 거야. 그러니까 제외자가 진입할 때에는 특허관리는 없이도 할 수 있다. 이게 맞는지랑 그 다음에 기준일부터 2개월 이게 맞는지랑 하나만 더 갈까? 기준일부터 2개월까지 특허관리 선임하지 않으면 그때 좋지. 그건 취하다. 죽여버린다. 네, 다음 7번. 제외자로서 특허관리인이 있으면 그 제외자에게 송달할 서류는 특허관리인에게 송달해야 된다. 이게 단순 좋은 문제. 이 송달 뒤에서도 나올 건데 뒤에서 또 나올 거니까 거기서 필기합시다. 네, 말로 일단 할게요. 제외자는 특허관리 있으면 특허관리한테 당연히 서류를 주고요. 이것 때문에 제외자는 너 혼자 절차 밟지 말라고 한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특허관리인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특허관리인을 선임해서 출원 절차를 했어. 그럼 특허권이 나오면 출원 절차 종결이거든. 그러면 대리인이 없어지는 거야. 대리인을 출원 절차만 줬으면 권한을 준다 그랬잖아. 그럼 특허권 이후에는 지금 대리인이 없는 거거든. 그 상태에서 걔한테 무효심판이 걸려. 그럼 무효심판 청구서 줘야 되잖아. 그게 기억나세요? 심판 청구가 되면 당사자기 사건 같은 경우는 심판 청구서 부본을 송달하면서 답변 제출 기회를 줘야 된다. 심판 청구서 부본을 줘야 되잖아. 그때 얘가 특허관리인이 없으면 얘한테 직접 항공등기 우편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랬을 때 중요한 거, 이건 뭐 다음에서 나오지만 항공등기 우편으로 보내게 되면은 보낸 날에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이거. 그게 송달 쟁점이었었죠. 거기까지 같이 알아두세요. 9번. 제내자와 제외자가 대표자 선임 없이, 대표자 선임 없이는 이거 하는 거네. 출전투 신청 후 불복이 아니면 각자 할 수 있다.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맨날 이 복수 당사자를 공동 출원으로 시험 문제 내시더라고. 이거 무슨 경우 나오자마자 11조 연상하시면 되는 겁니다. 뭐뭐 경우, 전제 조건. 그래서 내가 왜 연상이 되면 좋냐는 게 여러분들이 그 전제 조건 읽자마자 11조 떠오르면 뒤에서 문제를 뭘 출제할까지 예상이 돼요. 아 이거 뻔하다. 이거 출전투 신청 불복 아니면 혼자 할 수 있다 해서 출전투 신청 불복인지 아닌지 점검해야겠구나. 이게 바로 되거든. 그러면 이제 시험장 갈 때가 된 거야. 이 느낌을
한 12월이나 2월까지 만들어 놓으시면 돼. 보자고. 공동출원한 경우 옆에 출원의 취하. 이거 봐봐. 이게 출전투 시청 불법이 맞는지 보면 되는. 취하는 출전투 시청 불법 맞지? 그러면 각자 못해. 제내자는 제외자가 선정한 특허 관리인과 공동으로 절차를 밟는. 이거 공동 맞지? 각자 못하니까. 근데 공동으로 할 때 이거 하나 꼬아놨어. 뭘 꼬아놨냐면 제외자가 선정한 특허 관리. 그건 또 뭐야? 제외자는 무조건 대리인 데리고 와야 되거든. 이건 5조 또 꼬아놓은 거야. 5조 어디 갔어? 지금 취하는 같이 해야 돼. 같이 하는데 제내자면 대리인 없이 할 수 있고 제외자면 대리인이 있어야 되잖아.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을 제내자와 특허관리인가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소개한 거라고요. 11조 5조 꼬는 문제가 잘 나옵니다. 하이브리드가 공부가 되신 분들만 풀 수 있기 때문에 변별력 가리기 좋거든요. 11번 11번 정도까지 보고 뭐 좀 칠판 한번 지우고 가야겠네. 이게 특허청장, 심판장 또는 심사관은 우리 기본 강의에서는 많이 안 했었는데 조문특 강의에서는 좀 강조를 해드렸다. 이걸 처분의 주체 문제라고 합니다. 여기다 할게요. 야, 필기원은 어디 도망갔어? 이거 뭐 필기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지원 받습니다. 필기를 해주시면 이제 식사 같이 하면서 궁금한 거 상담 받아 드릴게요. 하고 싶으면 지원을 하세요. 아니면 동영상분들이 지원하셔도 좋습니다. 보시면서 필기해 주시고 다른 수험생분들과 공유하고 싶다면은 지원하세요. 지원은 벨리사스쿨 카톡에다가 남겨주세요. 11번 문제에서 누구누구 은는이가 이거 처분해 주체 문제. 그 다음에 누구누구에게 이거 수신청 문제. 조문특강에서 했었습니다. 이건 누구누구 은는이가는 특허청장, 심판원장, 심판장, 심사관 이렇게 하고 수신처는 특허청장, 특허심판원장, 심판장 이렇게 구분하면 되는데 수신처는 심판원장이냐 심판장이냐 여기까지는 난 문제 안 낼 거라고 봐. 그동안은 나온 적이 없고 그러니까 특허청장이냐 아니면 심판원 쪽이냐 이것만 구분해. 그래서 취소 신청이나 심판 절차는 특허청장 나오면 무조건 틀린 점 찾아내면 되는 거야. 반대로 심판이 아닌데 심판원장이나 심판장이 나왔다면 무조건 틀린 점은 찾아내면 되는 거야. 그게 수신처. 수신처 문제는 생각보다 쉬워. 그 다음에 이제 은는이가는 보통 방식 사유가 문제됐을 때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런 거 무효 사유 있으면 보정명령 하잖아. 그 보정명령을 누가 하는 건지 그런 거 처분해 주체가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시험 문제 또 많이 나오는 게 보전명령. 그 특허료 안 내면 보전명령 하잖아. 이런 거 많이 나오는데 그게 심판 절차 첫 봤다야. 그러면 심판원장. 심판장이 지정된 이유야. 그럼 다 심판장. 그 다음에 심판이 아니야. 그러면 특허청장. 그리고 심사관은 이라고 나오면 무조건 의심해. 심사관님이 할 수 있는 처분의 주체가 거의 없거든. 틀린 점은 많이 나오거든. 과거에 전통적으로 시험 문제 많이 나왔던 게 심사관은 보정명령하여야 한다. 이런 거 시험 문제 많이 나왔어요. 심사관은 보전명령하여야 된다. 이런 거 많이 나왔습니다. 그분은 할 수가 없거든. 그게 처분의 주체 문제입니다. 조문특강에서 정리했었고 우리 조문노트에 각주에 또 그 필기 자료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한번 봅시다. 11번. 특허청장, 심판장 또는 심사관은 이 처분의 주체 보셔야 되는데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그 절차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거나 구술심리에서 진술의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등 그 절차를 밟는데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이거 무슨 몇 나왔다. 이거 뭐야? 이거 10조 얘기야. 얘가 미성년자는 아니어서 법적으로 허용한 최소치의 능력은 달성했다고 봤는데 어리버리 하는 거야. 그랬을 때 대리인 선임명령 아니면 대리인이 어리버리하면 대리인 개인명령이라고 있었지. 그 내용이거든. 그러면 대리인 선임명령, 대리인 개인명령의 처분의 주체가 누구냐 문제야.
이거 심사관 들어가면 안 돼. 이 심사관의 처분 요청 우리 조금 특강에서 했었지만 딱 심사와 관련된 거, 거절 이후 통지, 거절 결정, 보존각하 결정, 그 다음에 직권재심사라고 해서 특허 결정 취소하는 거 있었지. 그 심사와 관련된 것만 할 수가 있어. 그 외의 거는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여기는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이렇게 가야 돼. 심사관 빠져야 돼. 그리고 여기는 왜 심판장이냐면 그 구술심리라는 게 나 이제 다음 달에 구심리 호출돼서 또 가야 되는데 코로나인데 호출당했어요. 구심리 신청을 했거든요. 상대방이. 요즘 코로나여서 복잡한 사건 아니면 구심리 자제하려고 하는 분위기인데 우리 그 배웠지. 구심리 신청하면 서면만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무조건 하여야 한다는데 심판부에서는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누군가 구심 신청하면 무조건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강제 소환당했는데 그 구술심리라는 거는 본안하는 상황이야. 그래서 당연히 심판부가 지정된 이후 상황이거든. 우리 나 그림 많이 그렸었잖아. 그러니까 심판원장이 나오지가 않는 거야. 심판장이 나오는 거야. 대리인을 선임해서 그 절차를 밟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심사관이 들어가서 틀렸었습니다. 그리고 그 뭐뭐 할 수 있다, 뭐뭐 하여야 한다 이런 것들도 민법에서도 출제되지만 특허에서도 가끔 나오는데 명령은 이건 재량이에요. 뭐 심판부가 뭐 할지 말지 뭐 마음입니다. 뭐 아유 너 어리버리 까는데 난 너랑 도저히 못하겠다고 명령하는 거고, 아이 그건 네 마음대로 해라 하면 뭐 그냥 진행하는 거고. 됐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하시고 필기했다가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